자, 실력업 195번. 실수 xy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x 동그라미 y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대요. 자,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x고 x가 y보다 작을 땐 2y다. 이거 하자. 연립방 정식의 해를 이거라고 할 때, 자, p-q의 값을 구해주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종종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x 동그라미 y를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이 두 가지로 이제 요 부분을 해석을 못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못 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는. 자, 우선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이제 요 값이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이 계산은 그냥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x가 y보다 작을 때는 요 계산식은 그냥 2배 y가 된다라고 약속한 거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여기 보면 이제 3x 마이너스 y 제곱이 여기 나오잖아요. x 동그라미 y로.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요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나눠줘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x가 지금 y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과 x가 y보다 작다는 조건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러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 그럼 원래 식은 어떻게 돼요? 요 식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아래 식도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x 동그라미 y인데 역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러분들이 연립하면 되겠어요. 우선은 y를 정리할게요.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하고 나머지 이항을 해보죠. 이 친구도 이항을 하고 이 친구도 이항하면 1은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1이 될 거고 2x가 마이너스 2x가 돼서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자, y가 이거랑 같으니까 이 식을 위식에 대입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x를 3x를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여기 y니까 1 마이너스 3x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요걸 이제 위로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3x가 될 거고 이거 전개할게 먼저. 그러면 이거부터 전개하면 9x제곱. 자, 마이너스 6x 다음에 플러스 1이 되죠. 1의 제곱. 자, 이거부터 전개했습니다. 2차식부터. 자, 우선 마이너스 x일 거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죠. 플러스 6x 3x 하면 9x. 이 친구 넘어가면 10x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9, 1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쪽이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9, 1 해서 마이너스 1에서 합하면 마이너스 10 되는 거 맞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 값이 얼마예요? 0 되는 거 9분의 1이죠. 또는 x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올 거고. 그럼 y를 구하러 갑시다. 자, y는 여기다가 이제 9분의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2가 되나요? y는 3분의 2. 그럼 x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하에서 푸는 거니까 답도 당연히 x가 y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우선은 9분의 1은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이건 아니고, 자,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거는 되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우리가 구한 우선 x와 y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x가 y보다 작다는 조건으로 풀어야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돼요? 자, x 동그라미 y인데 여기 x 동그라미 y, x 동그라미 y인데 x가 y보다 작으면 2y가 된다 그랬으니까 요 값이 2y가 될 거고 역시 이 값이 2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y를 정리해 볼까요? 여기 y 이렇게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변이 y가 될 거고, 자, 2x랑 마이너스 1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역시 y 대신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은 3x 마이너스 y 대신 2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은 2y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챙겨 놓을까요? 자, 여기서 구한 해가 x는 1, y는 마이너스 2였죠. 이것만 챙겨 놓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우리 두 번째 조건은 x가 y보다 작은 범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거 풀면 되겠죠. 자, 3x가 될 거고, 이거 전개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2y y 대신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됐죠? 그럼 역시 이제 이것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3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고 전개하면 4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다 우변을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4x 제곱 7x죠. 7x 이항하면 이 친구랑 만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만 되겠네요. 역시 되겠네요. 4, 1, 1, 1 해서 여기가 많았으니까 이쪽으로 가져가면 마이너스 4를 만드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x는 이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x는 1이 나오네요. 자, 이 조건에서 y는 여기서 2x 마이너스 1에서 구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이면 2에서 1을 빼면 y는 1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의 만날을 보죠. 그러면 우선 x가 y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x가 y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요건 조건에 위배되고, 역시 x가 y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구한 x는 1과 y는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렇게 뭐 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이 조건을 먼저 풀었다면 해를 구하지 않았고 결국 1로 와서 이제 해를 구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결국은 생각해서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계산도 정확히 해야 되고 시간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자, 그렇게 우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만났을 때 해석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196번. 자,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자, 이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실근을 가질 때. 자, 이 값을 구해주세요. 그랬네요. 자, 우선 실근을 갖는다. 자, 우선 보죠. x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자, 모든 개수가 다 문자네요. 자, 한 근이 이게 허근이잖아요, 허근. 자, 우리 3차 방정식 여러분들 풀어봐서 알겠지만 앞에서 뭐 이렇게 1차, 2차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물론 이제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세 개의 근을 동시에 알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1차, 2차씩 이렇게 해석이 돼서 요걸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르니까 굳이 이렇게 올 필요는 없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1 플러스 루트 3i라는 이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정식 한 허근이고 결국 허근은 반드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켤레가 다른 한 근이 되겠네 이렇게.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면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개수가 모두 실수인 거예요.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요 근이 포인트네요. 공통인 실근.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허근이 등장했잖아요. 두 개 허근. 그럼 반드시 여기서는 실근이 등장해야겠네요. 여기서는 두 허근이 등장했죠. 반드시 켤레로 등장합니다. 허근은.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봤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개수가 다 문자니까, 그 방법으로는,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그건 참고를 해보세요. 왜 풀 수 없냐면, A, B, C 모르는 문자가 3개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2차 방정식에서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정도는 더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이게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을 그냥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베타, 감마가 되겠네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형태로 세 근, 3차 방정식 세 개의 근을 갖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이제 실근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세 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 모두 곱한 요 세 조건을 가지고 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우선 이
두 친구 이게 각각 더해 봅시다. 더한 건 어떻게 돼요? 우선 알파 더하기. 자, 이 켤레를 더하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 세 근의 합은 우리 어떻게 됐냐면 이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 둘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거 둘이 곱하면 켤레를 곱하는 거니까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켤레 곱하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할게요. 이렇게 둘이 또는 이렇게 둘이 짝이. 자, 둘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스마일처럼 둘 조합을 하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곱한 거는 4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루트 3i 알파 이렇게 되겠죠. 알파를 먼저 써야겠네. 이게 애매하네요. 루트 3i.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루트 3i니까 뭐 이건 어쨌든 부호가 반대고 개수가 절대값이 같으니까 0으로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리해 볼게요. 이건 사라질 거고 2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둘 곱한 건 요 식이 되는데 그거는 a분의 c죠. a분의 c 1분의 b 이렇게 해서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근을 모두 곱한 거는, 자, 이거 역시 곱한 거 아까 4였죠. 그 다음 알파까지 곱하니까 4알파가 되겠네요. 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낸 식은 요 세 개의 식인데, 이제 보면 문자가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고, 거기 하나가 더 있죠. 자, 식은 세 개이고 문자가 네 개니까 이 방정식을 풀 수는 없습니다. 자, 항상 미지수의 수랑 우리가 이제 그 풀기 위한 식의 개수가 같아야만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또 써야겠네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 요 3차 방정식의 요 3차 방정식과 요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공통인 실근. 그럼 결국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 요 2차 방정식도 공통근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3차 방정식을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는 허근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실근은 이 친구가 실근이 되죠. 그럼 결국 실근은 알파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도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인 알파를 가져야겠죠.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 돼야지, 이 알파도. 그러면 근이라는 개념은 역시, 자, 방정식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 이 2차 방정식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a 알파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 어떤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a가 있으니까 a가 들어간 식을 찾아봅시다. 자, 요 식을 쓰면 되겠네요. 자, a가 들어가 있는 식을 가지고 a를 먼저 구하든 알파를 먼저 구하면 되는데, a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이 값이면 마이너스 a가 이거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럼 식은 알파의 제곱, 자, 일단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고, 거기에다가 a에다가 알파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냥 대입한 겁니다. 자, a 값은 이 양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니까 이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전개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랑 알파 제곱이 사라지네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0, 마이너스 알파 제곱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알파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알파를 구하게 되면 지금 다 알파에 대한 식이니까 우리가 a, b, c를 모두 구할 수 있겠죠. 자, 알파가 1이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a는 마이너스 3. 자, b는 알파가 1이면 b는 2, 4 더하면 6이죠. c는 알파가 1이다. 자, 마이너스 c가 4니까 c는 마이너스 4가 될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자, b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6. 자, 그다음 그대로 c를 더하니까 다 음수를 더하고 있네요. 지금 마이너스 13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두 미지수로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이렇게 식을 잡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자, 오직 한 개 실근을 갖는다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여기 3차 방정식 하나의 그 실근이 결국
공통근이 되겠다라는 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겠네요.